네,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은 서울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거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네, 반응이 되게 좋은 청중이시네요. 근데 이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도시 구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신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조종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 우리가 3, 4인 가족 중심으로 많이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파트가 보통 방이 한 3개 정도 되는 3베이 아파트에 살게 됩니다. 그럼 자기 방이 있고 그다음에 공통으로 쓰는 공간들이 있어요. 거실이나 부엌 같은 쪽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쓰는 방은 자기 방 플러스 거실 공용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점점 1인 가구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룸에 살게 돼요. 그럼 거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좁아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거는 거실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주로 사람을 만나는 거는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 만나던 거가 아니고 이제 2차원 화면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그냥 독방에 사시는 분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사실 이런 컨디션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도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뉴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센트럴 파크에서 한 13분 정도 걸어가면 타임스퀘어가 있고 한 몇 분 정도 걸어가면은 뭐 브라이언 파크, 7분 걸어가면은 헤럴드 스퀘어. 계속해서 이렇게 10분 정도 이내의 거리에 대부분의 공원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근데 한 10개 정도 되는 공원이 10km 안에 있고요. 그 간격이 평균 삼아서 한 1km 정도 되고 그 공원에서 공원으로 가는데 13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서울은 어떠냐면은 이 공원에서 저 공원으로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라매 공원 가려면 1시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에서 웬만한 공원 가려면 한 30분은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가게 되죠. 그럼 내가 정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시 안에. 그 공간을 사실은 커피숍들이 다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단위 면적당 제일 커피숍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셨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커피숍은 스타벅스 같은 것들은 사실 커피를 파는 데라기보다는 내가 5천 원 내고서 한 3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장소를 거실을 제가 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딴 사람들도 구경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쓰고 있는 공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제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았었어요. 그 마당 안에는 여러 가지 삶들이 많죠. 근데 뭐 여러분들 드라마 보셔서 알겠지만은 뭐 거실 같이 쓰잖아요. 거의 이그 골목길 같은 경우들을. 근데 저도 옛날에 연못 있는 마당에 살다가 자동차를 사고 난 다음에 그게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주차장이 생기면 요즘에는 어떠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에서만 생활을 많이 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타고 또 다른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거기서 또 사무실에 가서 일하다가 다시 오고 어떤 때는 거의 비 오는 날 비를 한 방울도 안 맞고 살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많이 등산을 가는 거예요, 주말에. 자연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여름엔 더웠다면 지금은 다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난방 틀고 항상 23도에 맞춰서 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코엑스몰 같은 데가 되게 인기가 많은 쇼핑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힙한 거리는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삼청동길 같은 데가 더 데이트 장소로서 선호되는 거리죠. 또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공간 구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전에 이제 마당이 이렇게 있는 집에 살았었어요. 저도 마당은 5평 뭐 기껏해야 뭐 한 8평 정도 되는 마당인데 사실은 거기 3월달에 꽃 필 때하고 뭐 6월달 장마철, 그다음에 7월달 녹음이 우거질 때, 그다음에 겨울철에 눈 내릴 때 다 각기 다른 어떤 풍경들이 있습니다. 1년 12달 사계절과 해가 동쪽에서도 서쪽으로 지면서 햇빛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추억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기억들이 우리의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가지의 어떤 마당의 기억이 있다면은 마당이 5평짜리인데 10가지 기억이면 사실 50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리적으로 그렇게 넓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쓰는 거실이 옛날에 마당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당에 지붕을 덮고 실내 공간으로 만든 거가 지금의 거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실과 마당의 차이는 뭐냐면은 거실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바뀌고 조명도 맨날 형광등 불빛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있던 발코니가 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발코니 확장법 때문에 그것도 다 실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면 맨날 똑같은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되게 항상 좁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큰 집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없으니까 사실 텔레비를 켤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있는 곳은 텔레비전 화면 속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텔레비를 많이 보는 이유는 바라볼 어떤 변화가 있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적인 외부 공간이 없다라는 거가.
우리는 또 흔히 살면서 서울에 살면은 우리 공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근데 공원 사실 녹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서울을 보면은 뭐 인왕산, 북한산, 청계산 뭐 엄청 많죠. 남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지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경사가 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가 져 있으면 사람이 어떤 하나의 행동에 방향성을 띠게 돼요. 우리가 친구랑 같이 등산을 갔는데 제가 가서 그 친구 엉덩이만 보다 온 것 같아요. 등하고. 그러니까 마주오는 모르는 사람 얼굴만 보게 되고 마주 이렇게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그리워하는 거는 이렇게 잔디밭 펼쳐져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가 사실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싶어하고 그래서 용산공원도 센트럴 파크처럼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녹지는 많지만 평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센트럴 파크가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선탠하고 막 먼반 던지면 개가 물어갖고 오고 근데 사실은 이 센트럴 파크는 반쪽짜리 공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센트럴 파크는 가로폭이 좁은 폭만 해도 850m가 됩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공원에 사각지대가 많아요. 이게 이제 센트럴 파크의 모습이거든요. 보시면은 주변에 건물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너무 넓고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도심에 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밤이 되면은 깜깜해지면은 거기 정말 누가 죽여서 묻고 나와도 모를 정도로 위험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사각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근데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커먼이라는 공원에 가면 되게 조그만합니다. 가면은 주변에 빌딩들이 다 보여요. 근데 대신에 여기는 밤에 안전해집니다.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한테 이제 여기서 하나 항상 자랑하는 거가 있어요. 저희 우리나라에는 정말 서울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저는 한강 시민공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것처럼 그렇게 싸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안전하게. 밤 거의 24시간 그냥 안전하잖아요. 밤 12시에 가도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세븐일레븐에서 맥주 한 잔을 그 물가에서 마실 수 있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의 그 자동차 불빛들과 그 불 켜놓고 자는 그 수험생 아저씨들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불빛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간이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감시를 받는 공간은 안전해지는 공간이 된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고 우리 학교 운동장을 보면은 저 학교 운동장이 제일 안타까워요. 학교 운동장은 이렇게 항공 사진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중학교 운동장들은 되게 분포가 잘 돼 있어요. 유럽의 광장처럼. 근데 실제로는 그걸 사용을 거의 못 하고 있죠. 조기 축구의 아저씨 정도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한때 뭐 담자 허물기 운동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물었더니 너무 위험해져가지고 애들이 뭐 유괴당하고 그런다 그래서 다시 담장 세우고 보안관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문방구라든지 야채 가게나 커피숍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 없는 부분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유럽의 광장 사진을 보시면 주변에 카페나 이런 가게들이 쭉 있죠. 그러면 저 공간에서 이 비어 있는 광장을 감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은 안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어디를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이 일종의 큰 넓은 광장,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티 센터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낮에 애들이 뛰놀고 밤 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 보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센터 같은 역할, 광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또 그래서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리는 더 왜 걷고 싶은가? 어느 날 제가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쭉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데이트 코스 정하실 때 남자들이 뭐 우리 테헤란로나 걸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홍대 앞거리를 걷던지 아니면 명동이나 뭐 신사동 가로수길 뭐 이런 데 보통 데이트 코스를 정합니다. 근데 그런 걸 왜 그런 데가 더 사람들이 걷고 싶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때 제가 상점 입구의 숫자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점 입구 숫자를 한번 쭉 세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걸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벤트 밀도라는 공식이에요. 100m당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게 입구의 숫자가 몇 개가 되는가 그걸 한번 적어봤어요. 조사를 쭉 해봤더니 한 홍대 앞에 피카소 거리가 한 34개, 뭐 명동이 36개. 근데 테헤란로가 8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대로가 14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테헤란로 8개도 그냥 8개가 다 쓸 수 있는 거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뭐 변호사 협회 빌딩이고 다 그런 것들이 경비 아저씨가 맡고 있고 그런 빌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가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냐?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테레비가 이제 채널이 한 100개가 넘잖아요. 요즘에 집에 가면은. 대부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다 재미없어요. 웬만한 것들 다. 그러면 계속 채널을 돌려요. 계속 돌리면 어느 순간 채널이 재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해보셨나요? 앞에 드라마의 장면, 뒤에 드라마 중에 합쳐지고 막 김치로 딱이 맞다가 그 다음 장면 나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딴 스토리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냥 변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거리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다양한 상점이 나온다는 거는 다양한 TV 채널의 숫자가 있다는 거죠. 저한테 선택권도 주어지고 구경거리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명동이나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2.5초당 한 번 채널이 바뀌는 거하고 비슷해요. 텔레비전. 근데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11초에 한 번씩 바뀌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점을 어떻게 쓸 것이냐 되게 중요합니다. 상업은 사실 전체 도시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도시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도시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도시라는 유기체의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 상업시설들이에요. 상업시설들이 요즘에 문제는 뭐냐면 한 곳으로 점점 집중이 돼가고 있다는 게 있어요.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도시의 가장 큰 공공의 적은 상가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지어진 반포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되게 좋거든요. 1층에 가면은 자동차가 한 대도 없고요. 공원처럼 돼 있고 모든 차는 다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깥쪽에 있는 담장이 문제예요. 그 담장이 입구가 하나도 없어요. 가게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까 보셨던 대부분 다 걷고 싶은 거리라는 거는 100m의 가게 입구가 한 30개 이상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입구 하나 있는 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길이에요. 그러니까 안 걷게 되는 거죠. 그럼 가게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 코너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이런 5층짜리 상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서 거기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머리 자르고 그다음에 친구 만나러 갈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차 타고 또 다른 상가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무슨 쇼핑몰을 가든지. 그러면 자동차가 점점 길거리에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도로교통 영향평가 뭐 이런 데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차도를 많이 만들라고 얘기하고, 건물을 지을 때는 야 주차장 많이 필요하다, 주차장 많이 만들라고 하고. 그러니까 도시의 연면적은 총 면적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절반 이상이 다 도로하고 주차장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시들은 사실 연속적이지가 못한 거죠. 우리가 사실 바람직한 도시는 내가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를 걷다가 보면은 뭐 옆에 동네로 쭉쭉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논현동에서 뭐 쇼핑하고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뭐 청담동까지 가다 보니까 강북의 상수동까지 가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단절돼 있는 섬처럼 돼 있다는 거죠. 옛날엔 사실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 한 7,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을 보시면은 단층짜리 상가들이 많아요. 뭐 동부 이촌동이나 구반포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길가를 따라서 이렇게 아케이드들이 쭉 돼 있어요. 근데 재개발을 하면서부터 이게 어떤 그 이익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상가를 한쪽에 몰아놓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음식 냄새 올라온다 민원 제기한다고 막 핑계는 대지만은 사실은 대부분 다 그 개발 이익을 최대한 하기 위한 것들이죠. 저는 안타까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단지 안에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가운데 놔서 거기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이 돼야 되는데 요즘 있는 초중고등학교들 대부분 보시면은 다 아파트 단지의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제일 시끄러운 사거리 쪽에. 그리고 방음벽을 쳐놓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제대로 공간이 많은데도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스템이 되고 대형 쇼핑몰들이 생겨나고 대형 쇼핑몰이 생겨나면은 사실은 모든 상업시설들이 거기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들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리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도시 구조는 사실 어떻게 보시면은 대형 유통회사하고 자동차 회사가 돈을 제일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실 지어지는 2개의 초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2개의 기업의 업종이 사실 대형 유통회사하고 한 자동차 회사라는 게 사실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마무리를 지으면은 우리가 이제 도시 구조를 사람들이 만들죠. 이렇게 만들면은 그건 우리가 만들지만은 그것이 거꾸로 다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그대로 미칩니다. 내가 학교를 어디다 두느냐, 가게를 어디다 밀집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확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근데 도시를 만드느냐? 여러분하고 저 같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가도 디자인하지만은 건축주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세금 내시니까 다 건축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건축주가 되시고 건축가가 되면서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를. 근데 그런 걸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를 만들겠다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만드시고 그게 10년, 20년 뒤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